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 국내에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경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강원도에는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까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양구 곰취축제. 매년 해오던 축제였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지난 3월 열릴 예정이던 삼척 유채꽃 축제도 같은 이유로 취소됐습니다. 도내 봄축제 18개 중 8개는 취소됐고 10개는 연기됐습니다. 타격은 운수, 음식, 숙박업에서 바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객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음식, 숙박업소 매출도 절반 가까이 줄고 대중교통 이용객은 최대 7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관광 수익 감소액은 1조 7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지역 경제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나 근거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산업 분야별로 실제 피해를 집계하지는 못하고 있고 이 추정치의 경우도 관련 지역 자료가 부족하여 국가 전체 상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지역 차원에서 볼 땐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내 산업 구조가 관광 등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 피해액은 이 같은 추정치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지역 피해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강원도형 뉴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동해안 시멘트 회사들의 매출이 지난해 늘어난 반면에 순이익은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안 시멘트 업체들의 지난해 매출액이 2018년에 비해 모두 늘어났습니다. 쌍용양회는 1조 5,384억 원으로 285억 원 늘어나고 삼표시멘트는 194억 원, 한라시멘트는 198억 원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삼표시멘트만 늘어났습니다. 2018년 43억 원의 적자에서 지난해 185억 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첫째는 연료 단가가 안정화됐고요. 둘째는 18년도에 선박이 부족해서 출하 물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선박을 늘려서 가동률을 향상시켜서 매출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개선된 삼표와 달리 쌍용양회는 154억 원, 한라시멘트는 30억 원 당기순이익이 감소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국내 판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5,700만 톤이었던 국내 출하량이 18년에는 5천만 톤, 그리고 지난해는 4,900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출에 비해서 수익성이 좋은 국내 판매가 줄어들어 이익이 감소한 겁니다. 올해 국내 판매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업계에서 예측하는 올해 내수량은 4,60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300만 톤 적습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멘트 업계는 폐열 발전과 순환자원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최근 원주 청솔아파트 세입자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는데 세입자들이 이렇게 검찰 수사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습니다. 횡령이 입증돼야 대표 자산까지 압류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솔아파트 세입자들은 채권자 파산을 준비 중입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도 법인 자산이 없고 경매에 넘겨도 자신의 전세금이 시세보다 높아 돌려받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 통장에서 돈이 자금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압류를 해봤자 그 통장에서 저희가 채권에서 돈을 가져갈 수도 없고. 수백억 원의 시세 차익은 어디로 갔는지, 상식선에서 횡령이 아니면 자산이 없을 수 없다는 게 세입자들의 주장입니다. 이 법인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 자산이라도 압류하려면 횡령과 배임 수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은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깨끗하게 투명하게 밝혀서 저희는 임차인분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업체는 파산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입자들에게 아파트를 파는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칫 수사가 본격화되거나 파산 결정이 나면 전세금까지 날릴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매가는 시세보다 1,000만 원 이상 비싸고 연말에 일정 금액을 돌려주겠다며 융자까지 세입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융자가 2천만 원 있는데 1,200만 원은 우리가 낸 돈으로 처리하고 남은 800만 원은 12월 31일까지 갚아줄 테니까 소유권하고 융자하고 같이 넘어가니까 그렇게 처리하자고. 여기에 매입 조건으로 기존에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향후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 7개월을 흘려보낸 사이 임대업자는 세입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싸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달 강릉 오죽 한옥마을에서는 어린이가 연못에 빠진 것을 다른 투숙객이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자가 다치고 휴대전화 등이 파손됐는데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릉 오죽 한옥마을. 정자 앞 연못에 울타리를 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5일 오전 6살 남자아이가 물고기를 보려다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나 뒤늦게나마 시설을 보강하는 겁니다. 당시 쌀쌀한 날씨에 수심도 아이 키와 비슷한 1m 정도여서 큰 사고가 될 수 있었지만 퇴실하던 40대 투숙객이 보고 뛰어들어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대신 구조자는 미끄러지면서 다쳤고 최신 기종의 휴대전화와 스마트키 등 소지품도 망가졌습니다. 문제는 피해 보상을 아직까지 제대로 받지 못한 점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는 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었지만 공제회는 구조자는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사고에 뛰어든 것이어서 보상 규정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뭐 당신이 스스로 뛰어들어온 건데 뭐 법규상 그렇지 않다고 하니 어디 법을 따져서야 사람 죽는 거 구경이나 해야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누가? 사정을 들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는 최대한 보상에 협조해달라고 공제회에 요청하는 한편 내부 포상 규정에 따라 구조자에 대한 감사장과 포상금 지급 등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사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저희 공사 규정상 살신성인에 대한 마음의 고마움을 느끼고자 감사장과 소정의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죽 한옥마을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연못에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수심은 70cm 정도로 낮췄으며 주변의 CCTV도 연못을 비추도록 조정해 모니터링을 강화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50대 남성 A씨가 나흘 만에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A씨는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3월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원주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25일 퇴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가격리 중 지난달 29일 진단검사에서 재확진 판정을 받아 원주 의료원에 다시 입원했습니다. 춘천시는 자가격리 중 A씨의 카드 사용 내용을 확인한 결과 외부 활동 흔적은 없었으며 동선 관리를 위해 휴대전화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발생 1주차부터 급락했던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8주차인 3월 말 65.8% 감소로 최저점을 찍은 뒤 4월 27일부터 시작된 13주차에는 감소세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관광 비중이 큰 강원과 제주 지역의 회복세가 뚜렷했는데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나들이객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기초단체의 재난기본소득이 철원군을 시작으로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철원군이 오늘부터 군민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인제군은 오는 7일부터 1인당 20만 원을, 정선군도 오는 20일부터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태백과 화천 등 일부 시군은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등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근거는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지원 금액과 대상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속초시가 공유재산 사용료의 80%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코로나19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지난 2월부터 연말까지의 사용료 80%를 별도의 피해 입증 절차 없이도 감경해준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 조치하고 영업장을 휴업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고성군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3월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를 차등해 오는 7월까지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는 140만 원이 지급되며 해당자는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이 2달간의 시범 기간을 마치고 오늘 본격적으로 발행됩니다. 강원도는 모바일 상품권 발행을 기념하고 코로나19 소비 활성화 대책에 맞춰 오늘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한 명에 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10%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모바일 강원 상품권은 스마트폰 전용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30%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결제 수수료가 따로 없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태백시가 오투 리조트 운영자금 기부에 찬성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손해배상금 90%를 부담하라는 법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백시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강원랜드 전 이사들과 태백시의 민사소송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태백시는 강원랜드 전 이사들의 손해배상을 공적으로 해결하는 게 마땅하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면 또 다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조정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학교와 강릉 원주대, 춘천교육대학교에 이어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도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는 5월 12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온라인 강의 일정을 1학기 강의가 종료되는 6월 27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과 대학원 20인 이하 소형 강의에 한해서는 학생이 모두 동의할 경우 대면 강의를 제한적으로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기로 한 한림대학교가 오는 11일부터 일부 교과목에 한해서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대학교는 대면 수업 없이는 학점 이수가 불가능해 수강생의 졸업과 진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실험과 실습, 실기 과목에 한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강 학생의 동의와 함께 학과나 단과대학의 협의를 거치고 학장의 승인도 받도록 했습니다. 한림대학 측은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강좌의 수업 기간은 1주에서 3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 2018년 1,069건에 11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345건에 218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도 3달간 261건, 5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 동화마을 수목원이 추진 11년 만에 이달 공식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문마급 명봉산 일대 146헥타르 규모로 조성된 동화마을 수목원은 온실과 전시원, 잔디광장, 약용식물원, 그리고 옥상 정원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자작나무길과 진달래길, 무장의 숲길 등 산책 코스가 조성됐고 숲 코디네이터를 상시 배치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자연 생태 체험 교육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2020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5월 5일까지 내가 그린 온라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2020과 연계해 자연이나 환경, 평화를 상징하는 그린 커넥션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강원국제예술제 공식 SNS와 참가자의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공유하면 됩니다.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 2020은 오는 10월 홍천군 탄약정비공장과 와동분교, 홍천미술관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춘천 예총이 다음 달 27일 봄내 음악회를 시작으로 올해 봄내 예술제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춘천 예총은 많은 관중이 모이는 시민 자유 무대와 열린 음악회는 9월 5일로 연기해 개최하기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소독, 마스크 쓰기 등을 적극 권장하면서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봄내 예술제는 춘천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로 봄내 음악회와 봄내 미술인전, 춘천 전국 사진 공모전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이 중단된 화천 지역의 교육복지시설에 대해 정비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천구는 초중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데 이어 5월 중순 이후에는 등교 개학할 것으로 보고 어린이 도서관 등 교육복지시설에 대한 환경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